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표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학습해 볼 거예요. 제가 준비한 표를 같이 만들면서 워드 시험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기본 유형과는 살짝 다른 부분들이 보이시죠? 테두리 유형도 조금 다르고요. 좀 많은 기능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변형을 했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부터 하고 표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 유형에 있는 설정 값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편집 용지 F7 하시고요. 위쪽에서부터 10, 탭 10, 탭 20, 탭 20, 탭 10, 탭 1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하셔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도 똑같이 단의 개수를 2개 구분선 넣어주시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는 크기 값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비보다는 높이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존 예제처럼 이렇게 높이가 범위값으로 설정되도록 표시가 되어 있네요. 23년부터 새로 추가된 유형에는 범위가 아니라 특정 값으로 설정하도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를 만들 때 높이는 첫 단계에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높이를 확인 안 하시고 무작정 표를 만들었다가 지시사항을 보니 특정 값인 33.19로 설정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표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추가된 유형이에요. 특정 값으로 설정을 하는 건. 높이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줄과 칸을 세워줍니다. 자, 세로 방향 6줄이고요. 가로 방향 5칸입니다. 요즘에는 6 곱하기 5 표뿐만 아니라 7 곱하기 4 이런 표도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표가 들어가야 할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단축키, 표 만들기 단축키는 컨트롤 NT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표 만들기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줄과 칸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높이는 범위값이니까 너비와 높이를 기본값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그냥 자동으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간혹 자동값으로 두지 말고 33에서 34니까 임의값을 33.5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글자를 입력하세요. 입력을 하시고 칸과 칸은 탭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탭. 이렇게 칸이 좁아서 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끝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끝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평균까지만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지시사항을 보시면서 하나씩 해결하기 전에 표를 보시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지시사항을 하나씩 읽는 것보다 이 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평균을 입력했으니까 옆에 빈 부분을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산출을 해야 합니다. 블록 계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계산할 셀들까지 다 끌어서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계산이 안 됩니다. 다 드래그를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블록 계산식, 블록 평균, 합계도 출제가 되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블록 평균 클릭합니다. 자, 결과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형태가 다릅니다. 소수점이 없어요. 소수점을 없애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씩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산한 값 양 옆에 나표 모양이 뜨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떠야 정상입니다. 자, 위에 직접 입력한 것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르죠. 요게 표시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자,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소수점을 없애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계산식 고치기 클릭, 형식을 정수형으로 바꿔주세요. 만약 한 자리만 표시되어 있다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수형을 클릭, 설정, 반올림이 되면서 11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정수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씩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블록 계산식을 해준 다음에는 바로 글자 정렬로 넘어갑니다. 글자 정렬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칸이 좁아서 줄이 두 줄로 넘어간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한 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칸의 너비를 좀 더 넓혀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 글자들이 있는 열을 모두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칸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거나 이 상태에서 Alt 키를 사용해서 너비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드래그를 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칸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를 한 번씩 눌러주면 딱 한 줄이 되는 때가 옵니다. 글자가 한 줄이 딱 되는 때가 옵니다. 자, 모두 이렇게 한 줄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옆에 열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칸이 좁아졌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씩 한 번씩만,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부분에 영향이 가니까 이렇게 너비를 최소한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도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씩만 칸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크기를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표 크기가 변경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여기 끝을 잘 보세요. 표의 끝부분을 잘 보시면 표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Alt 키를 사용하면 전체 너비는 변경되지 않고 각 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컨트롤 키를 사용하시면 표 전체 크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t 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표의 출력 형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정렬을 하실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연히
정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행은 가운데 정렬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행은 제목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을 보시면 마지막 행은 평균행이라고 하고 첫 번째 행은 제목행이라고 합니다. 제목행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평균행을 보시면 평균 칸만, 첫 번째 평균 칸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제목행 가운데 정렬, 평균 칸 가운데 정렬. 나머지는 어떻게 정렬을 하느냐? 열의 단위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의 단위로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먼저 첫 번째 열은 글자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숫자입니다. 글자일 때와 숫자일 때가 좀 다릅니다. 먼저 글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글자일 경우 글자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그럴 때는 글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 길이가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도 가운데 정렬을 해준 거고요. 숫자를 보시면 숫자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른쪽 정렬을 해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말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지시사항 맨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때는 그거 하나하나 읽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규칙을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눈으로 빨리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규칙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대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칸을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 필요한 부분만,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숫자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렬은 됐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 테두리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선 테두리 부분은 지시사항에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 자세히 읽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그냥 바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확인을 해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행의 위쪽과 아래쪽은 선이 굵고요. 평균행의 위쪽과 아래쪽은 이중실선입니다. 글 읽지 않으셔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은 하나씩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선 없음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체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드래그한 셀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단축키 C 이렇게 설정창이 생깁니다. 테두리 탭으로 가셔서 선 없음 설정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목행을 한번 해볼까요? 제목행의 위와 아래가 굵은 실선입니다. 굵은 실선은 0.4거든요. 이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목행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단축키 C 테두리 탭에서 종류를 실선으로 하시고 굵기를 0.4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할 테두리는 맨 위쪽 테두리와 아래쪽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설정. 굵은 실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균행을 드래그 하시고 단축키 C 하신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 이번에는 이중 실선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적용을 합니다. 요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드래그한 평균행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평균행의 위쪽과 아래쪽 테두리 이 부분에 이중 실선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중 실선의 기본 굵기는 0.5입니다. 왼쪽 지시사항을 보시면 평균행 위쪽과 아래쪽은 이중 실선 0.5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이 지시사항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 형태만 보시고서 설정을 해도 똑같습니다. 설정. 그러면 일단 테두리는 끝이 났고요. 표의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이 X자 대각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이 대각선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표 만들 때 이 대각선을 실무에서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워드 시험은 아니더라도 ITQ 시험에서는 이 대각선 넣기가 들어갑니다. 두루두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각선을 넣을 칸에 셀에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표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상단 메뉴를 보시면 표 디자인 탭이 활성화됩니다. 표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표 디자인 탭이 활성화돼요. 테두리 아이콘으로 간 다음 여기서 대각선을 하향 테두리와 상향 테두리를 한 번씩 넣어주시면 이렇게 X자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메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던 단축키 C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 칸만 드래그를 해주시고 단축키 C 눌러서 이번에는 대각선 탭으로 가세요. 대각선 탭에서 대각선의 종류와 굵기는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대각선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여기서 필요한 X자 대각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시면 아까와 똑같이 대각선이 들어갔습니다. 대각선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아직 이 캡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캡션의 위치는 표 위에 이렇게 캡션이 들어가 있죠. 가끔은 표 아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캡션의 위치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저는 캡션을 주로 표 만들고 차트 만들고 그 다음에 캡션을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캡션에서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캡션을 만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캡션 넣으실 때는 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캡션 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표 아래에 이렇게 글자가 생성이 되고요. 드래그를 하셔서 글자를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캡션을 적으신 다음에 지금 커서 위치를 보시면 아직 캡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다음 작업을 하시려면 잘 보세요. 캡션을 벗어나서 다른 위치에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캡션을 벗어난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우수 국내 품목은 이렇게 다음 사항을 글 적게 되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캡션 안에서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캡션을 적어주신 다음에 캡션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엔터를 이렇게 치신 다음에 우수 국내 품목은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요 아래는 벗어났습니다. 요 아래는 본문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캡션 아닙니다. 잘 보세요. 캡션 안에서는 글자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죠.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앞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캡션을 벗어나지 않은 곳과
캡션을 벗어난 곳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시고 여러분들이 캡션 안에서 이렇게 신나게 글을 적으시는 거예요. 글자를 다 적으면 오른쪽 단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표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제가 캡션의 위치를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캡션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도 같이 위로 이동이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이 안에 차트를 넣었다면 차트도 같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수정이 상당히 꼬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도통 이유를 몰라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캡션을 가능하면 맨 뒤로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캡션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캡션을 표 만들고 바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특성만 알아두신다면 큰 상관은 없어요. 제가 다시 캡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캡션 넣기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캡션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캡션이 지우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캡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표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캡션 넣기를 합니다. 글자 드래그 한 상태에서 단위 1000명 입력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캡션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럴 때는 개체 속성 창으로 갑니다. 표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캡션의 위치를 위로 변경을 하시고요. 여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로 하시면 여기에 가서 붙어요. 위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글자의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캡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 볼게요. 크기부터 설정을 하면 됩니다. 너비와 높이를 확인하려면 개체 속성 창으로 먼저 갑니다.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으로 가면 이렇게 크기 값이 지금 현재 설정된 크기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비는 79라서 충족이 되는 상태고요. 높이는 27.14라서 충족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높이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잘 보시면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높이 값을 직접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느냐? 셀을 드래그 하시고 전체적으로 높이를 같은 비율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한 번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개체 속성 창으로 다시 가서 높이 값을 확인을 합니다. 33.13으로 설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33.13 방향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한 번만 넣었을 때 값은 33.13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지시사항을 봅니다. 글자처럼 취급이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시사항,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이 왼쪽 오른쪽에 입니다. 그러면 표 탭으로 가셔서 왼쪽 오른쪽 값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하는 실수는 캡션 탭에 있는 여백, 바깥 여백의 값을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표 탭에 있는 모든 셀의 안쪽 여백, 왼쪽 오른쪽에 2mm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아래에 있는 지시사항은 이제 개체 속성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설정을 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왔더니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에 칸이 좁아졌어요. 안쪽에 여백을 넣는 바람에 글자가 다음 줄로 넘어간 거예요. 이럴 때는 칸을 다시 넓혀주시면 됩니다. 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칸의 너비를 변경할 때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를 한 번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열은
너비가 변경이 되었지만 다시 세 번째 열이 좁아졌습니다. 다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진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자, 이제 비고만 넓게 만들면 됩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해도 이때는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 크기를 약간만 넓혀 주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를 한 번만 해주시면 비고 칸이 넓어지면서 전체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개체 속성으로 가서 크기를 한번 확인하세요. 아까는 79였는데 8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 값에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칸이 좁을 때는 Alt키를 사용해서 각 칸의 너비를 조절을 해주시고 마지막 칸에서 더 이상 조절이 안 될 때는 컨트롤 키로 한 번만 넓혀주시면 전체 크기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끔 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와 Alt 키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칸의 너비를 변경하는 동안 다행히도 셀의 높이, 각 칸의 높이는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만약 찜찜하신 분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상태에서 H키를 눌러주시거나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셀 높이를 같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혀 변동이 없죠. 이렇게 네 번째 지시사항까지 했고요. 테두리는 이미 했습니다. 테두리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굵기가 내가 기억한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배경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배경색은 제목행과 평균행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행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제목행 첫 번째 행 드래그 하시고 셀 배경색도 마찬가지로 단축키 C 눌러주시면 됩니다. C 눌러서 배경 탭으로 가신 다음에 색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색은 면색이고요. 면색에서 탁한 황갈 40% 밝게. 탁한 황갈은 오피스 탭에 있습니다. 도움말을 확인을 하시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탁한 황갈이고요. RGB 값 확인해 주시고요. 옵션 40% 밝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40% 밝게를 찾아서 클릭. 이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글자 모양 변경할게요. 글자 모양은 서식 도구 상자에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은 맑은 고딕이에요. 입력을 하겠습니다. 맑은 고딕. 만약 맑은 고딕이 안 뜨시는 분들은 모든 글꼴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한 컴 글꼴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 맑은 고딕이 안 뜰 거예요. 모든 글꼴에 선택을 해 주시고 다시 맑은 고딕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고 엔터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진하게입니다. 진하게 속성 클릭하시고 하양색, 글자는 하양입니다. 하양은 기본 테마에 있습니다. 여기가 기본 테마고요. 첫 번째 색상이 하양입니다. 하양 선택, 옵션 값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행으로 갈게요. 평균행은 연한 노랑의 HY 경고딕입니다. 자, 마지막 행을 드래그 하시고 단축키 C 해주시고요. 여기서 연한 노랑을 찾으면 됩니다. 면색에서 연한 노랑을 찾겠습니다. 기본 테마로 가서 연한 노랑을 찾으시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이 연한 노랑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연한 노랑을 못 찾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RGB 값 보이시죠? 이 값을 직접 입력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스펙트럼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값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색상을 선택을 했다면 자,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 우리는 연한 노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0에 243 219 이렇게 입력을 하자마자 색상이 바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적용을 눌러 주셔야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내가 아는 색이라도 한 번에 못 찾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RGB 값을 활용해서 직접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찾아보겠습니다. HY 경고딕이에요. 서식도구 상자에서 HY 경고딕 찾겠습니다. HY 경고딕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 이 부분은 표 전체를 정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여기 표 오른쪽에 파란 화살표 문단 부호가 보이시죠?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커서가 바로 안 가시는 분들은 요 마지막 칸, 표 마지막 칸에서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표는 끝이 났습니다. 표 계산식도 이미 했고요. 이 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칸이 좁아서 칸의 너비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Alt 키와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칸의 너비를 조절하고 표 전체 크기를 조절하는 거 여러분 따로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예제의 지시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기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높이가 38.28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예제에서는 높이가 이렇게 범위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나와 있어요. 이게 기존 유형이고요. 새로 추가된 유형이 이 부분입니다. 높이를 특정 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바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확인하시고요. 이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표를 만들려면 줄과 칸을 세야겠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자, 세로 방향으로 자, 7줄이고요.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칸은 4칸입니다. 7 곱하기 4의 표예요. 요즘 또 자주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그동안 연습해왔던 표의 크기는 6 곱하기 5지만 요즘에는 또 이렇게 7 곱하기 4의 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5번 포스팅 확인하시면 됩니다. 워드 실기 카테고리에서 25번 포스팅 확인하시면 여기 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표 만들어 보시고 차트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표 만들 위치에 커서를 하시고 컨트롤 NT로 표를 만들어 주세요. 줄의 개수는 7줄, 칸의 개수는 4칸, 그리고 여기 높이에서 그동안은 자동으로 설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임의값으로 설정한 다음에 38.28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크기 확인을 해야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너비와 높이 값이 모두 지시사항에 충족이 됩니다. 7 곱하기 4의 표일 경우에는 출제됐던 높이가 36.50도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컨트롤 NT 하시고 줄의 개수, 칸의 개수 7 곱하기 4로 하신 다음에 임의값을 36.5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개체 속성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36.5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값도 출제가 되었던 값입니다. 6 곱하기 5의 표일 경우에는 출제됐던 수치가 33.13 그리고 33.1 33.19 좀 더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T 하고 줄은 6줄, 칸은 5칸. 33.19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임의값으로 두시고 33.19로 설정을 합니다. 만들기 개체 속성에서 값을 확인해 볼게요. 33.19입니다. 정확하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번에는 33.1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NT 하시고 줄의 개수, 칸의 개수, 임의값을 33.1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나서 개체 속성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자, 높이를 봤더니 33.1이 안 나왔습니다. 33.1로는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값이 33.0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33.1 33.14 이런 값 정확히 안 나온다고 설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정이 안 되는 값은 사용자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무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설정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3.13으로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출제가 된 설정 값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33.13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개체 속성 창으로 가서 역시나 33.13도 설정이 안 돼서 가장 근사값인 33.0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표를 만들면서 기억해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 집중 잘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33.13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 높이에 정확하게 33.13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컨트롤 NT를 해서 여기 보시면 임의값에 33.13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33.13으로 나왔을 때는 자동으로 두시고요. 자동으로 두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한 번만 넣어 주시면 이렇게 33.13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33.13은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7 곱하기 4에서 컨트롤 키로 한 번 넣어준 값이 얼마가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7 곱하기 4의 표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두겠습니다. 자동으로 둔 다음에 설정 값을 확인해 보면 31.66입니다. 31.66이 기본값이고요. 자, 한 번만 드래그를 해서 값이 얼마나 바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체 속성으로 가면 38.65가 나왔습니다. 38.65요. 38.65를 직접 입력하면 그 값이 나올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T 하셔서 임의값에 두고 38.65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8.65는 나오지 않고 근사값인 38.70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8.65로 설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은 특정 값을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된 상태에서 값을 설정하세요. 33.13과 38.65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자, 38.28로 여기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표를 만든 다음에 바로 글자를 입력합니다. 탭을 눌러서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고요. 평균까지만 입력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우클릭,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을 넣습니다. 결과값 확인하세요. 소수점 2자리까지 정확하게 값이 일치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수점 뒤에 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나표가 지워지지 않게끔 살짝 값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평균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글자 정렬로 가겠습니다. 글자 정렬로 가기 전에 칸이 두 줄로 된 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별도로 너비 변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글자 정렬을 하겠습니다. 글자 정렬했던 거, 앞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서 알아야 할 건 첫 번째 행 있죠. 첫 번째 행은 제목행입니다. 제목행. 그리고 맨 마지막 행은 평균행이고요. 이 첫 번째 평균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은 평균 칸이 되는 거예요. 제목행과 평균 칸은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머지는 열 단위로 정렬을 한다. 열 단위로 정렬을 해준다. 이렇게 열 단위로 정렬을 해주는데 글자일 경우에는 서로의 길이가 다를 때, 글자의 길이가 다를 때는 왼쪽 정렬, 숫자일 경우에는 서로의 길이가 다를 때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이 기본이에요. 글자든 숫자든 가운데 정렬이 기본이지만 길이가 서로 다를 때는 글자는 왼쪽으로 정렬을 해주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확인하기 쉬우시면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아리송할 때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리송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규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너무 쉽죠? 정렬된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체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왼쪽 정렬은 따로 드래그를 해서 왼쪽 정렬로 해주시고 오른쪽 정렬된 부분은 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테두리 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테두리 선도 여기 출력 형태를 보면서 바로 한다고 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맨 윗줄, 맨 아랫줄 테두리는 선이 굵습니다. 굵은 실선이에요. 굵은 실선 굵기가 어떻게 됐었죠? 0.4입니다. 그리고 이중 실선
이중 실선이 여기 가운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실선은 0.5입니다. 기본 굵기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서 설정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선 없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이 없음,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선이 없으니까요.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또는 단축키 C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테두리 탭을 클릭하시고 선 없음을 하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죠. 왼쪽과 오른쪽. 자,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즉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굵은 실선이 위치한 곳을 한번 보실래요? 맨 윗줄과 맨 아랫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맨 윗줄과 맨 아랫줄이 되겠죠? 이 창을 끄지 않고 연달아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테두리를 연달아서 설정을 할 때는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선 종류를 실선으로 바꾸고 굵기가 0.4, 굵은 실선이니까 0.4. 이 상태에서 위쪽 테두리와 아래쪽 테두리를 넣어주면 위쪽 테두리와 아래쪽 테두리를 넣어주면 이렇게 굵게 바뀝니다. 이중 실선 한번 넣어볼까요? 이중 실선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 위치 확인하시고요.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위쪽과 아래쪽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축키 C 눌러주시고요. 테두리 탭으로 가서 이중 실선 클릭하시고 위쪽과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습니다. 테두리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캡션 넣을 때 주의사항 기억나시죠? 캡션을 넣고 나서는 반드시 캡션에서 벗어나야 된다. 캡션을 저는 표를 만들고 차트를 넣고 자, 캡션을 넣는 순서로 설명을 늘 하곤 했거든요. 자, 캡션 한번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캡션을 넣으려면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캡션 넣기 클릭하시고 글자 드래그 바로 해서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띄어쓰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캡션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넣고 바로 엔터 하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캡션을 벗어날 때는 Shift ESC 키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요런 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표 안에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표 옆에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벗어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캡션 위치까지 변경해 볼게요. 자, 지시사항 보지 않고도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서 바로 설정 가능하죠. 자, 표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캡션 탭으로 가서 위치 변경만 하시고 위쪽으로 그다음에 글자 정렬은 다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정렬하실 때 이렇게 드래그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커서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시사항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지시사항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크기를 확인해야 될까요? 기본 탭에서 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글자 입력하면서 셀의 높이가 전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찜찜하신 분들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H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비를 갖게 하실 때는 W를 치시면 되고 셀 높이를 갖게 하실 때는 H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높이를 갖게, 너비를 갖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옆에 단축키도 같이 표시가 되죠.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셀 높이를 갖게 해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표에서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확인해보면 글자처럼 취급은 표 만들 때 했으니까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백 설정,
모든 셀의 안쪽 여백, 이 부분은 표 탭으로 가서 왼쪽과 오른쪽을 하나씩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테두리 했고, 하지만 테두리에서 여러분 굵기 한번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설정한 굵기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셀 배경색입니다. 제목행과 평균행의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보라색을 넣어야 하네요. 옵션 값은 없습니다. 자, 제목행 드래그해서 단축키 C 눌러주시고요. 배경 탭에서 색을 보라로 넣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라 있습니다. 그런데 RGB 값이 다릅니다. 그죠? 128에 0, 128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피스 탭으로 이동을 해서 보라색을 찾아주세요. 여기가 보라색입니다. 여기가 보라색 128, 0, 128 확인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때 이 색상이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여기 스펙트럼 탭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설정. 그리고 지시사항 보면서 글자 모양 바로 설정을 할게요. 서식 도구 상자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휴먼 보디 엔터. 그 다음에 속성 진하게 넣어주시고요. 하향색, 글자색은 하향입니다.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글자색 아이콘 삼각 버튼 눌러서 하향색은 기본 테마에 있습니다. 하향색은 기본 테마에만 있어요. 하향색 클릭, 옵션 값 없습니다. 하향색 클릭. 그 다음 평균행으로 이동을 해서 단축키 C 눌러주시고요. 바로 면색 변경합니다. 시멘트 색인데 옵션이 40% 밝게예요. 시멘트 색을 찾습니다. 시멘트 색은 기본 테마에 있습니다. 기본 테마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시멘트 색입니다. 확인하시고요. RGB 값 같이 확인하시고요. 40% 밝게 찾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설정. 글자 모양은 진하게네요. 글자를 진하게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지막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거는 표 전체를 가운데 정렬로 하라는 뜻이에요. 표 오른쪽에 문단 부호 보이시죠?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표의 끝이고요. 블록 계산식 우리 입력할 때 했습니다. 캡션도 오른쪽 정렬까지 했고요. 자, 이렇게 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트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